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화 속 주인공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더 이상 상상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체 기능을 보조해주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만 주었던 과거의 의수의족 기술이 최근에는 기술과 결합해 점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질병이나 장애인분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재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가히 혁명적인 도구죠. 장애 극복은 물론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인간과 로봇의 공생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의 시대. 과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장애인 보장기 제조업체. 의수, 의족과 보조기 등 장애인 보장기구를 제작, 판매하는 곳입니다. 절단 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 기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족이나 의수 등 보장기구인데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죠. 의수나 의족 등의 보장구는 착용자의 상태와 조건,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통해 탄생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제조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70년도 그때만 해도 우리 이제 의지 만드는 기술도 많이 낙후되가 있었고, 또 장애인들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 이제 그 폐쇄된 공간에 있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술이라 할 것도 없이 좀 많이 좀 불편했죠. 지금은 전에 같으면은 그냥 뭐 그 나무에다가 우리 보통 피나무를 깔았는데 피나무나 오동나무에 이제 그 깎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제작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석고로 가지고 지형을 해서 본을 뜨고 또 가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옛날 그 시절하고는 많이 바뀌어가 있죠. 많이 발전해가 있죠. 이 업체는 지난 1979년 개업한 이후 40년간 장애인 보장기구 분야에만 한 우물을 파왔다고 하는데요. 이수영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위해 장애인 보장기구 제조에 입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 의지 만들기에서 핵심적인 작업입니다. 여기 작업이 잘 되어야만이 한 부에 잘 맞아서 고객이,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석고를 본을 떠서 양생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둘레를 우리가 측정하고 그 측정갑에서 어디만큼 좀 뼈가 있는 부분은 좀 이렇게 살려주고 없는 부분 좀 깎아주고 해서 깎기 작업입니다. 이렇게 잘 된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소켓을 만드는 전초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족은 무엇보다 신체에 정확히 맞는 제작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소켓 제작이 첫 번째 관건입니다. 소켓은 의족과 환부를 연결하는 장치로 우선 소켓 제작이 잘 돼야 환부에 불편함이 없이 착용이 가능하죠. 소켓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환부 상태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신장, 체급, 피부 상태 등은 물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들의 속마음까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기술도 따뜻한 마음을 만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을 갈고 닦은 기술과 노하우로 절단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는 신념으로 만든 의족. 환자에게 전해지는 순간은 더 뿌듯합니다. 양발을 신고 양발 안 신으면 신발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오른쪽 다리가 생겼는데요. 절단 장애인에게 의족은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삶을 되찾아준 고마운 도구죠. 타격감 어때요? 불편한 데는? 괜찮아요. 괜찮고. 네, 편안해요. 네. 새로 만든 의족 덕분에 한결 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흔 구의족보다는 편안하고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성이 있어서 그런지 걸어보니까 좀 편안하고 아무래도 무리가 조금 덜 올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을 이용한 의수 의족 기술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의수 의족을 통해 장애인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외형뿐이던 의수 의족을 로봇 팔, 로봇 다리가 대신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전자의수 제작업체. 전자의수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장치한 인공선을 말하는데요. 아무 동작이 없는 비전자 의수와는 달리 센서로 근육의 움직임을 읽고 모터로 동작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자의수 제작을 위해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원래 3차원 3D 프린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였지만 전자의수로 사업 방향을 선회한 이상호 대표. 돈이 없어 전자의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모토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기존 전자의수의 가격을 확 낮췄다고 합니다. 일단 3D 프린터를 사용하려면은 이제 필요한 도면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CAD 소프트웨어로 도면을 그려서 이제 컴퓨터로 이 프린터에 우리가 출력할 도면을 전달하게 되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설정이 약간 들어가게 되겠죠. 어떤 재료를 쓸 건지, 그리고 뭐 색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색상도 고를 수가 있고요. 재료를 골라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적층을 할지, 내부를 비울지 말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나서 이제 프린터를 구동시키게 되죠. 사실 금속으로 만든 기존의 전자의수는 가격대가 상당한데요. 고가의 전자의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3D 프린터. 70여 개에 달하는 부품들을 설계 도면만 있으면 3D 프린터가 너끈히 찍어낼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전자의수는 값이 싸고 누구나 쉽게 몸에 맞는 전자의수를 만들 수 있어 활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의수라 하면은 손목 장치, 소켓, 센서, 그리고 뭐 배터리나 충전 거치대까지 필요한데 그런 걸 일일이 하나씩 하다 쓰면은 손만 뭐 1,5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씩 하고 이제 손목 장치는 50만 원, 100만 원, 센서도 100만 원, 뭐 소켓 제작은 외주를 주면은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다 쓰면은 사실 비용을 100만 원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체 개발을 했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악력 부연부를 만들고 센서도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소켓은 아까 말씀드린 소켓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로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이곳의 전자의수는 150만 원 정도, 3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만들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의수나 의족인데요. 3D 프린팅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품 교체, 유지, 보수 시에도 프린터만 있으면 공수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죠.
또 소켓과 같은 사람 팔에 끼워지는 부위를 만드는데도 용이한데요. 3D 스캐너로 형상을 스캔하면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3차원 측정된 데이터로 CAD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된 데이터로 출력을 하고 출력된 결과물로 조립을 하면 완성됩니다. 전자의수 기술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 문제는 사람의 팔이나 다리처럼 사용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겠죠. 동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로봇형 형태의 손이 있고 안에는 모터가 들어가고 회로가 있죠. 압력을 구현할 수 있는 관절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동시키냐는 질문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절단된 분들, 팔이 없는 분들도 남아있는 근육은 있거든요. 팔꿈치 아래로 절단되신 분들은 팔꿈치 근처에 있는 큰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을 마치 마우스 클릭하듯이 움찔 그 패턴으로 길게 짧게 모스코드처럼 그렇게 이제 신호를 주면은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센서가 있습니다. 근전도 센서라고 해서 근육 전기를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거든요. 그 센서를 통해서 감지된 패턴이 이 회로에 전달이 되고 그 녀석이 이제 움직일지 구부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낼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을 사전에 학습해 구동할 수 있는 6가지 동작이 있고요. 손가락은 사람의 손처럼 15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물건을 거뜬히 잡고 실제 손처럼 쓸 수 있죠. 또 주먹을 쥐거나 펼 수 있고 엄지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팔꿈치 위 절단 장애인은 팔꿈치까지 움직일 수 있어 기능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일단 3D 프린팅이라는 게 누구나 3D 프린터만 있으면은 도면을 가지고 뭔가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채산성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게 많아요. 세상에는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걸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그런 거 같은 이제 외고격 기기나 같은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용이하고요. 또한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데도 꽤나 용이한 도구니까요. 이제 아마 새로운 다양한 시도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사람들 삶을 좀 낫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착용형 보조 로봇인 웨어러블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재활에 응용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입는 로봇 기술이 재활 쪽으로 많이 응용이 돼서 현재의 그 새로운 동향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그냥 사람한테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단순한 재활이라고 한다면은 재활 입는 로봇을 응용을 해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아주 상당히 미세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재활까지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의료 로봇, 재활 로봇 등 웨어러블 로봇을 수입하고 자체 개발하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로봇을 착용하고 작업을 지원해주는 근력 증강 로봇, 근력 강화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이러한 로봇 기술이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2016년부터 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로봇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료, 재활 분야의 로봇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시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 로봇으로는 그 병원에서 다양한 물류를 운반해주는 그런 무인 물류 운반 로봇이 있습니다. 또 항암제 조제 로봇이라고 있는데요. 그 항암제를 양팔로 조제해주는 로봇이 양팔로 조제해주는 로봇입니다. 그 재활 로봇은 장애인들이 로봇을 착용하고 걸을 수 있도록 그 보행을 보조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상체를 대신해서 휠체어나 침대에 붙여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팔도 있습니다. 의족과 의수를 로봇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환자 재활 치료에도 로봇이 활용됩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의 자세를 잡아주거나 근육 등의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해 전동기 등 보조 동력으로 도움을 주는 건데요. 이러한 재활 로봇과 착용형 보조 로봇은 치료와 재활 목적으로 2010년 이후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 개발이 지금도 한창인데요.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재활치료 효과를 높이고 보조장치 기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체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그 설계적인 관점에서가 하나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재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해야 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를 잘 해서 그 필요한 제어량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당히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것도 하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로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로봇으로 하여금 전달돼야 되고, 또 로봇이 현재 상태가 사람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 인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의도 인식, 아까 얘기했던 설계가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제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착용형 외골격 보행 로봇. 외골격 로봇이란 로봇 팔이나 다리 등을 사람에게 부착해서 사람의 근력을 높여주는 장치인데요. 근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하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재활 훈련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 부분 밴드와 함께 손으로 지지하는 형태 지팡이로 보행을 돕는 장비인데요. 이 제품을 착용하면 보행 중 발 앞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 소모되는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문턱 등 바닥 요철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착용하는 그 사람들의 체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 체형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로봇은 체형 조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형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보행하는 속도나 보폭 등을 이제 미리 입력을 시켜두면 사람의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그 입력된 보행 패턴대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웨어러블 보행 로봇인 리워크 퍼스널 6.0. 척추 손상 등 심각한 신경 질환자도 착용할 수 있어 보행은 물론이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까지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리워크 로보틱스의 제품인데요. 리워크사는 착용형 보행 로봇을 처음으로 사업화한 회사로 많은 임상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고 있죠. 해외 전문 기업과도 제휴해 다양한 재활 로봇을 한국에 공급하는 동시에 자체 기술 개발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보행 속도나 보폭 등을 미리 입력해두면 사용자가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분이 일어나는 모드, 일어난 분이 앉을 수 있는 모드, 또 걸을 수 있는 모드, 이런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로봇이 사람이 인력을 쓰지 않고서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웨어러블 로봇 의족은 개발자의 시각이 아닌 철저하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제품의 모형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로봇은 신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 수준은 어떨까요? 아직 국내에서 인증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뭐 국내와 국외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읽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인증을 많이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노력들을 거쳐서 새로운 인증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센터. 사람의 발목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로봇 의족을 개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용화까지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새로운 연구 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하지 절단 장애인분들이 외국 장애인들에 비해서 이런 기술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잘 접목하면 국내 절단 장애인분들도 이런 기술적인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로봇 의족은 기존의 딱딱한 의족과 달리 사람의 발목과 비슷한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걸을 때 바닥을 차는 힘을 구현해 자연스럽게 걸으면서도 피로와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입니다. 발목과 발바닥에 내장된 센서가 보행자의 보행 상태를 판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 기본적으로 로봇 의족이 이제 정상인의 걸음걸이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바닥이 어디가 닿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중간, 앞부분 어디 닿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발목 부위에 이제 모터와 기어, 그다음에 위치 센서, 그다음에 힘을 잴 수 있는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이제 발 뒤꿈치가 닿고 그 발바닥이 전체가 닿은 다음에 발이 전체적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차는 힘을 내줘야 이제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걸을 때 덜 힘들고 빠른 속도로 걸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인처럼 걸을 때는 그래서 차주는 동작을 로봇 의족이 해주면서 앞으로 걷는 힘을 도와주고요. 각각의 센서가 보내는 신호를 내장된 컴퓨터가 분석해 상태에 맞게 로봇 의족을 동작하게 해주는 원리인데요. 무게는 기존 제품보다 가벼운 1kg가량. 발목에 구동 모터와 스프링을 함께 적용한 독창적인 설계로 제품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로 인해 갑자기 작동이 멈추는 비상시에도 자연스러운 반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통해 보행 안정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약간 경사가 있는 곳이나 계단 같은 경우에도 그 계단 걷는 상황, 그 경사로를 걷는 상황에 맞춰서 각도와 움직임을 조정해서 잘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의 속도와 걷는 방식을 데이터로 수집해 평지는 물론이고요. 계단이나 산같이 가파른 곳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내부에 있는 컴퓨터가 보행 상태를 파악해 단계마다 사람 발목과 같은 움직임을 낼 수 있도록 제어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하면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상용화를 앞두고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에게 전달해 화제가 됐는데요. 김 중사의 보행 패턴을 2개월간 분석한 뒤 최적화된 스마트 의족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실제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죠. 저희가 17년도에 기술 개발을 한 이후에
2018년도에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2018년도 말에 상용화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재 올해 3월부터 인증을 받는 대로 로봇 의족이 실제 시장에 출시돼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무릎 위가 절단된 장애인분들을 위한 무릎형 로봇 의족과 그리고 손목이 절단된 분들을 위한 로봇 의수를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뇌졸중이나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착용형 그런 재활 로봇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최첨단 의수나 의족을 실제 손과 발처럼 만들려면 인간의 신경 조직과 같은 센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압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센서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대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사람 피부처럼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람의 신경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요. 연구팀은 장애인의 의수나 의족, 로봇에 직접 부착이 가능한 고무 형태의 압력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를 활용하면 신경 조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 감각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고무형 센서를 의수에 부착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인체에 적용했을 때 인체가 느끼는 감각이나 동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감지된 그 신호를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신경계와 연결하면은 사람이 신경세포를 느끼는 것처럼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센서가 신경세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피부와 이질감이 들지 않는 소재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탄성이 좋고 인체에 무해한 고무형 재질을 선택했는데요. 기존 센서 대비 10배 이상 높은 민감도를 가지면서 수천 번 구부리거나 늘려도 문제없는 재현성을 가진 센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 신체 움직임이나 자세, 혈압, 심장 박동수 등을 빠르게 실시간 감지가 가능합니다. 의수 의족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게 있는데 그 자동차의 시트 밑이나 의자에 적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 쪽하고 등 쪽의 압력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세 교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대 같은 경우에는 누웠을 때 생체 리듬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요. 스마트 전자기기를 켜고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시트에 센서를 붙여 활용하면 운전자의 습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장시간 운전 시 나타나는 특유의 질병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비용의 소재와 쉬운 사용 방법으로 인해 상용화 역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향후 로봇 의수나 의족 개발에도 적용 가능하고요. 기계로 된 딱딱한 팔다리 대신 인간 피부와 같은 유연한 생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재활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의 기계공학부 연구팀. 인간의 피부와 근육, 골격, 관절 등을 모사해 생체 신호 기반, 제어 기능을 갖춘 바이오닉 암을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닉 암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2014년부터 수행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기계형 팔과 손 등에 사용되는 모터형 구동기는 크기와 힘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무게가 무겁고 상하, 좌우 운동으로 움직임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었죠. 세계 최초로 개발된 가벼우면서도 출력이 높은 인공근육 구동기를 개발했는데요. 감각 기능을 갖춘 의소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인공근육 구동기라는 것은 인간의 근육과 유사하게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선형 모션을 할 수 있는 구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근육 구동기를 구동을 하는 그 원리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채택한 것은 그 중에서도 전기로 구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볍고 간단한 구동기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생체 근육과 유사한 인공근육 구동기의 개발은 수축, 이완,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해 움직임이 훨씬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벼운 스판덱스 섬유를 꼬아서 제작한 것으로 기존 모터형에 비해 높은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신축성이 뛰어난 직물로 제작해 우수한 강도와 인성을 갖춘 근골격으로 실제 근육처럼 가볍고 말랑말랑하며 잘 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타를 비교해서 보면은 인공근육 구동기는 모타의 무게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같은 그 출력을 내는데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한 250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타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수나 이런 그 인간의 의족같이 신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경우에는 모타가 돌아가는 기계적인 소음이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특징이고요. 그 모타가 들어가 있는 의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동작을 하게 되면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여서 오랫동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구동기를 합쳐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다발 형태의 근육 제작도 가능한데요. 연구팀은 향후 연구에서 이 힘을 더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적의 소재를 찾기 위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간의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고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감각들을 인간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전달된 감각에 기초를 해서 인간의 손과 유사한 의수의 동작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양방향의 감각 기능과 운동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저희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애인 재활은 물론이고 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장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파급 내지는 보급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가 들 수 있겠고, 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증 제도가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그쪽 분야에서는 가장 선진국에 못 미친다, 이런 것들이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간의 질병을 극복하고 망가진 신체 부위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바이오닉스 기술. 최근에는 이를 넘어선 또 다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팔, 다리 근육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팔, 다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팔, 다리를 로봇 팔, 로봇 다리를 실제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응용 분야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팔, 다리에서 더 벗어나서 최근에는 인공 망막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앞을 이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시각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인공 망막, 인공 심장과 같은 인공 장기의 개발부터 뇌신경과 로봇을 접목해 생각만으로 인공 팔을 움직이는 기술까지 꿈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트랜스 휴먼이라 불리는 더 강한 인간을 위한 도전이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인간의 어떤 미지의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뇌의 일부조차도 어떤 이런 기계적인 정기적인 그런 인공적인 두뇌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건강관리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넘어 예방, 건강관리 전반에 IT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와 의료 진단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 회사. 이미 해외 굵직한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 기기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헬스케어 사업군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실생활에서 건강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 등지의 노령화 때문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의료 보험도 비싸고 그리고 의료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사는 방향으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진단 기술은 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근적외선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기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측정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기는 휴대폰과 연동되어 각종 성인병 및 대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적외선 기술로 복부 지방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방 측정을 원하는 복부에 이 기기를 갖다 대면 약 3초 만에 블루투스로 연결한 스마트폰 앱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식습관과 운동 가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장비는 근적외선을 통해 수집한 지표로 생체 정보의 변화를 관찰해 유방암을 진단하는 의료 기기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지표로는 헤모글로빈, 물, 지방값 등이 있고 암이 의심되는 부위에서는 이 값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암이 있는 부위에서는 혈액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정상 부위에서는 보다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근적외선 지표를 통해 환자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효율적인 진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 검사도 없어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첨단 기술의 의료 영역 도입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들은 과연 미래 의료 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으면 재활의 효과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입눈 로봇을 이용한 재활의 응용은 우리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의료 로봇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거나 기능적인 제한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앞으로 기술들이 발전하고 다양한 그런 의료 로봇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현재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질병이나 장애인분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런 다양한 적용처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의료 로봇 산업도 덩달아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를 이기는 과학 기술.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공존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가치가 아닐까요?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과학 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